잠깐 쉬어달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냥 질문할까요? 그 반면들은 뭐 나갔다 와서도 되고 네. 이 자유로운 땅에서 뭐 좀 살아가는 거 누가 말이야. 전이 자유가 참 좋아요. 내가 북한에서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서 그 많은 주기에 있어서 자유로웠겠는데 알지 못하는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솔직히 말해요. 우리 집에 전화 있어요. 다른 사람 뭐 전화 있는 집 쉽지 않잖아요. 내가 전화만 들면 벌써 전화국에서 여긴 빙빙빙빙 돌아가요. 100% 전화하잖아요. 내가 출근하면 직장 담당 보위원, 직장 담당 경찰이 김태산이 몇 시에 출근해서 오늘 왜 국제전화 누구한테 해서 뭘 때문에 해서 조사해서 내 자료 전해드렸죠. 벌써 두 사람 보죠. 그 다음에 당위원회에서 나를 조사하죠. 매일 시간 감수하죠. 집에 돌아오면 가족에도 담당 보위원이 있고 담당 경찰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민반장과 스파이를 통해서 제가 오늘은 거짓말을 뭐랍니까? 저 탈북자 눈 새까만 저 탈북자 유인들 5명이 앉아있는데 저 새끼 거짓말 한다고 분명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당 안전한 보위원이 김태산이 오늘 김태산의 집에 자동차 왔대서 자동차 번호 뭐야? 누구누구 타고 왔대서 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먹고 가서 노래 부르면 먹어서 녹음기 틀고 먹어서 이거 다 장악해서 차례차례 다 장악해요. 김태산이가 출장 갔다 와서 친구들하고 집에서 내가 출장 갔다 오면 친구들 와서 술 먹잖아요. 술 먹으면 또 좀 조용히 먹으면 좋겠는데 녹음기 틀어놓고 노래 부르면 먹으면 그 다음날 보위원한테 가서 또 술 바치고 담배 바쳐야 살아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 외국 출장 못 나가거든요. 5명, 6명한테 내가 6명은 아니고 4명 내지 5개의 감시를 받고 나면 미치는 겁니다. 외국 나가면 자유로운가요? 외국 나가도 보위원 딱 따라오죠. 당 조직에서 감시하죠. 더 말하지 맙시다. 여기 와서 내가 주머니에 돈만 넣고 증명서 아무것도 없고 파스포르트도 필요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이 부산에 가서 모텔에 척 가서 아닌 말로 여자 예쁜 거 척 어디 가서 마음대로 하룻밤 술 먹고 놀던 말던 왜 왔나 어디서 했나 무슨 짓을 했나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뭐 하는 있어. 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물론 그게 다 자유는 다는 아니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선배들과 여러분들이 손으로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이 자유를 왜 지키려고 하지 않고 북한에게 또 중국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이 말을 드립니다. 자,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질문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성환입니다.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정희가 옳았다, 김일성이 틀렸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김태산 선생님으로부터 들으니까 제 마음에 더 감동이 옵니다. 북한 그 정치 지도부가 뭔가 선생님은 지금 경제 일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은 북한 그 인민들이 잘 살게 하려는 개혁 개방의 의지가 있습니까? 한마디 명칭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개혁 개방을 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해서 공산당을 강화하면서 하면 좀 더 자기네가 살 수 있고 백성들이 지지도 받겠는데 저런 저 모조리들은 도대체 대가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안 하거든. 근데 북조선 사람들에게 개혁 개방의 그 길을 열어주면 국민들이 머리가 튀어서 자기네를 죽이려고 든다고 하기 때문에 개혁 개방 절대로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은 죽어야 합니다. 안 합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이쪽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까 북한이 3년 정도 있으면 북한이 스스로 이제 자멸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대한민국 분들 근거 참 좋아합니다. 법에서도 증거 있어? 근거 있었는데 그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람이란 게 선생님 제가 아까 우리 와이프가 나를 믿겠다고 했잖아요.
아 9월 9일날 가갔다고 철석같이 약속. 그건 국정원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9월 9일날 약속했던 대로 9월 9일날 내가 떠났으면 모두가 분명 잡혀 죽었잖아요. 그만큼 큰 일이 있을 땐 하나님께서 분명 나한테 뭘 대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내년 돼서 독일이 그렇게 영원히 독일이 유럽 나라들이 저 독일 새끼들은 합쳐만 지게 되면 또 1차 대전처럼 2차 대전처럼 또 일으키기 때문에 독일 통일만은 극력 반대했지만 그게 이루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북한도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증거, 그거는 되기는 어려운데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믿긴 어렵겠지만 그때 되면 아마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네. 하고 정은이가 지금 미쳐서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 북한 동포들이 점점 변해가는 거 보게 되면 국제 정세가 변해서 돌아가는 걸 뭐라고 딱 집어서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걸 저희가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하고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북한을 진단하는 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왜? 우리는 내가 거기서 50년 동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뿐입니다. 미안합니다. 예. 여기, 네. 경북 성주에서 온 운산이라고 합니다. 먼저 체코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각 과정에 우연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불가사의한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문은 최근에 김정은 정권이 남한과의 관계를 단절하는데 물리적인 관계, 동쪽에 서쪽의 지뢰를 무엇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이내에 멸망할 것이다 하는 전조 현상으로 봐도 될지 이상입니다. 예. 전조현상으로 봐도 됩니다. 원래 김정일 때도 김정일이 통일을 그렇게 즐겨 안 했습니다. 통일을 해봤자 자기 능력으로서는 자유에 찌들 대로 찌더니 대한민국을 다 휘어버린 거예요. 내가 겪어보니까 자유를 한 번 맛본 사람은 절대로 독재 밑에서 못 삽니다. 그 증거가 45년도 해방되면서 전쟁 겪으면서 대한민국에서 대가리 이거 내가 자꾸 넘어겠습니다. 우리가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배웠다 하는 사람들, 사회주의자들 몽땅 김소에 따라서 다 들어갔습니다. 일본 유학했던 사람들도 많이 들어갔던 사람들 그때는 사회주의가 그렇게 좋아 보여서 다 따라갔어요. 김일성이가 좋아 보이고. 근데 가서 겪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공산 독재는 겪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그래도 일본놈 정치 밑에서는 아무리 탄압을 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굴도 쓰고 마음대로 술도 먹고 마음대로 여자도 뭐 기생집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껴안고 꼭지도 빨아봤지만 거기 가니까 이게 안 돼. 마음대로 술도 먹을 수 없고 마음대로 기생집에 갈 수도 없고 자꾸 뭐 여자 소리에서 미안해. 그게 뭐 나쁜 말하면 진실이니까 자기네끼리 모여서 술도 거릴 수도 없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잘못 들어왔구나 이렇게 했다가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이는 김정일 때도 자유를 맛본 사람 여기서 탈북자들도 여기 왔다가 야 그래도 여기 자본가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북한에서 살 때가 덜렁덜렁하고 좋았는데 그게 좋아 보였으니까 바로 들어갔다가 한 달도 못 견디고 도망쳐 다시 나온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유라는 게 그렇게 꿀맛 것 같아서 한번 맛을 봤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그걸 김정일이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카 통일을 해서 고려민주 연방식으로 통일을 해서 남조선을 깔고 앉는다고 해도
북한 백성들보다 2.5배나 되는 5천만을 다 죽이지 않으면 굴복시킬 수 없다는 걸 김정일은 알았어요. 그때부터도 김일성이가 김용삼이하고 해서라니 영광제 통일을 하겠다고 할 때, 김정일도 그닥 다 찬성을 안 하고 거의 반대라기보다 어쨌든 좋아는 않았어요. 그때 우리는 조금 간부들끼리는 알고 있었는데 통일선을 그렇게 하게도 못했고, 김정은이는 특히나 더합니다. 김정은이는 이제 통일이 돼서 이 5천만이 여러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재산, 자동차 다 뺏기고 김정은 독재 밑에서 살겠어요? 못 삽니다. 대한민국 좌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통일을 하려고 안 합니다. 좌파들도 이제는 미군 나가라 안 합니다. 미군 나가서 김정은이가 깔고 앉으면 자기네 재산, 지금 깔고 앉은 자기네 정권, 권력 다 띄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딱 국정을 맡고 이제 대한민국 너네를 가라. 우리나라. 이제 통일성이 하지 말고 서로 다른 나라끼리 살자. 다른 나라. 그래서 손을 긋는 건데 저희들은 거기서 왜 무엇을 받는가? 멸망의 길을 받는가? 대한민국이 어지럽 넓게 자기네 국민들,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날 오지랖 넓게 자기 국민들은 돌보지 않고 김정일이 살려줬고 김정은이 살려줘서 핵폭탄 만들게 하고 그 3대 정권까지 이어서 가게 해주지 않았다면 북한 정권은 벌써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죠? 저는 김대중 때 북한에서 다 됐다고, 다 무너졌다고. 그때 중앙기관에 있었으니까 공장이 어떻게 그때 둥그런 건 돌아가야 되지, 굴러가야 되잖아요. 둥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바퀴, 비행기 바퀴, 땅크 바퀴, 전동기, 모터 둥글잖아요. 이건 다 돌아가야 정상입니다. 자동차도 땅크도 비행기도 공장에 전동기 1대도 못 들어갔어. 왜? 전기 없이 휘발유 없지, 디젤이 없지. 몽땅 다 묻었었어.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 없어서 밖에 없잖아요. 민족이 10분의 1이 굶어 죽었는데 그때 다 됐다. 김정일이도 그때는 숨어서 무서워서 나올지도 못하고 숨었던 거 여러분들이 손들어서 만들어준 김대중이라는 인간이 그때 들어와서라니 살려줬고 돈 5억 달러를 가지고 들어가서 살려줬고 비료 20만 톤 들이보내고 쌀 30만 톤 보조해가지고 살려줬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노무현이 들어서서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햇볕 정책하면서 김일성 세대를 3대까지 이어졌고 문재인이 올라서서 김정은 정권이 지금까지 10년 이상 버티지 못했을 건 뻔한데 문재인 때문에 살아난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딱 문 닫고 절대 퍼주지, 돈 안 주고 식량 안 주고 가만 놔두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누굽니까? 보이언, 안전원들이 변합니다. 백성들은 벌써 뭐 다 변해서 탈북자분들,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벌써 반항 조짐이 많이 보이고 왜 우리가 탈북자들이 자꾸 북한에 지원 주지 말고 쌀 주지 말라고 나오던 사람들을 줘야 한다는데 문재인 정권 맞으면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서부터 쌀을 안 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노무현 때까지 쌀을 주니까니 보이언, 안전원들, 검찰, 당일꾼들한테만 쌀을 배급을 줘가지고 국민들을 조이대로 조이고 단속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노무현 정권 다 끝나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박완자 씨가 금강산 가다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야! 일체 끊으라. 금강산도 못 간다. 일체 대북 지원 끊으라. 쌀이 안 들어갔습니다. 북조선 국민당은 만세했습니다. 왜? 벌써 쌀 안 주고 들어가서 5개월, 6개월 되니까 누가
죽는 소리 합니까? 백성들은 원래 굶었으니까 죽는 소리 안 하는데 누가 제일 죽는 소리 합니까? 배급을 타던 보이원, 안전원, 당일꾼들이 죽는 소리를 합니다. 그때는 쌀이 안 들어가니까 누구만 배급을 줬냐면 보이원 본인만 주고 가족들은 하나도 안 줬어요. 안전원도 본인만 주고 가족들은 안 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이원이 자기만 쌀 배급받았다고 집에서 자기만 혼자 밥해 먹고 와이프, 자식들, 엄마, 아버지는 굶기겠어요? 같이 해 먹으니까 보름치 쌀, 한 달치 쌀 받으면 3일이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안전원이 장마당에 나왔어요. 장마당 그때 나와서 시댁에서 야, 뭐 담배 팔지 말라, 뭐 외국물자 팔지 말라, 남서서 단서가 나 뒤지고 막 술 뺏어 먹고 막 이러던 것들이 딱 나와서 뭘 했는가? 장마당 그 지키는 주모자한테다 야 오라. 왜요? 야 그 장마당 갑할 때 그 자리 하나 좋은데 좀 잡아달라. 아 왜 그래요? 하나 잡아달라. 우리 집사람 나와야 돼 가서. 아니 안전은 동지 배급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무슨 몇 달째 배급 못해서 우리 죽 가서. 아 정말 사모님 나와요? 그러니까 야 우리 와이프 나와야 집사람 나와야 돼. 아니 안전은 동지 부인이 나온다는 게 자기 내줘야 돼요. 야 자리 쫄려서 제일 목 좋은 데다 안전은 와이프 하나 자리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안전원이 돈 제일 많이 번 그 장사꾼한테 오라고 하더니 왜요? 야 돈 좀 꺼달라. 왜요? 아 우리 와이프 저기 나와 앉았는데 뭐 미천이 없으니까 장사 못하가서 좀 달라. 아 이 안전원 동지 장사하겠다면 줘야지. 돈또 구워줬어. 그러니까 안전원 와이프, 안전원 엄마들이 장마당에 앉아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가만 보니까 보이원도 자기도 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보이원이 또 와서 야 오라 나 자리 하나 달라. 우리 와이프도 나와야 돼. 우리 엄마도 나와야 돼. 장마당에 보이원 가족들이 나오고 안전원 가족 나오고 당일꾼 가족들이 나오니까 안전원들이 보이원들이 총 차고 나와서 장마당 옛날엔 단성하다는데 지금 그때 나와서 누구 단성하냐면 꽃쟁이 그다음에 깡패 새끼들 덮치개들 이것들 잡아서 그 장마당 아주머니들이 마음 놓고 장사를 하고 편안하게 장사를 하고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산에 심어먹던 것도 안전한 보이원들이 당일꾼들이 심어먹지 못하게 막 단속하고 뽑아버리던 것들이 뭐 배급 안 주니까 안전한 아버지, 어머니, 늙은 노인들이 산에 가서 자기네가 떼기반 늙어가지고 심어서 같이 심는 거예요. 보이원들 가족도 당일꾼들 가족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가을 되니까 감자밭, 강냉이밭 옛날엔 아스기들 와서 도둑놈들이 이거 가게 되면 자꾸 도둑질해 가던 건데 안전들이 경찰이 총차고 반에 가서 자기네 밭만 지키나 옆에 주변에도 도둑놈들은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나빠하겠어요? 남사선에서 쌀 안 비가고 돈 안 비가게 되면 백성들이 너무 좋아 죽는 거예요. 자유가 허용되니까. 그렇게 북한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 가족들하고 이제 전화하면 대한민국에서 대선 때가 되면 우리 가족들의 친구들이 야 이번엔 제발 그 좌파 대통령 좀 뽑지 마라. 그러면 또 그 남조선에서 쌀 들어오면 우리 죽는다. 아 비는 거예요. 좌파 대통령 못 뽑게 된다. 좌파 대통령 뽑아서 쌀 들어가면 자꾸 안전원들, 보위원들, 당일꾼들, 검찰 배급 다 줘가지고 주민들 간섭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우리 탈북자들이 그나마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게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자는 처리 못했다 해도 대북 관계를 딱 절단하면서 지원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사실. 그렇게 지원을 주지 않고 지금처럼 흘러가면 북한은 자체로 멸망하게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좌파 대통령들이 3대를 들어서면서 계속 돈 주고 쌀 주고 국제적으로 막 밀어주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 갖다 만나게 해주면서 김정은이 몸값 올려줘가지고 북한을 유지하게 했는데 대북 지원이 안 들어가면 김정은 정권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게 기본 요인입니다. 예,
저는 한국 컴패션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제 어린이 그 양육 기구가 있거든요. 그 남북 통일되면은 이제 복음 통일이죠. 저가 통일이 아니고 그때 대한민국 교회가 문재인 대통령 전에 서울에서 매해마다 전 교회에서 전국에서 모여서 북한문이 열리면은 애들 이제 영양 실조를 아까 꽃제비라고 했지만 그 애들을 먹이기 위해서 한다는 그게 저는 지금 통일이 만약에 뭐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는 탈북자들 서로 안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그때 가서 그게 가능할까 저는 대표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저 미안하지만 제가 이해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문이 열리면요, 복음 통일 되면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직접 가서 어린아이들 영양 실조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어른 성장되면은 좀 바르게 성장 안 돼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들이 가서 그 현지에 북한 가서 이면수 목사님 뭐 캐나다의 목사님 것처럼 그렇게 애들 먹여 살리는 거 그것이 저는 가능한가 싶고 또 북한문 열리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부동산 투기한다 그런 말도 들어봤거든요. 그런 것까지 내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일단 요거는 그 국제 어린 양육기구처럼 대한민국에 가서 한다면은 우리 대표님 보실 때에 가능한가 안 가나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예. 거기 한번 누구보다 저는 뭐 장담합니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금은 제가 글도 썼지만 쌀 주지 말라, 약 주지 말라, 약 주게 되면 전략물자로 전쟁 준비 물자로 4호 창고에 다 잡아였는가 그러다가 그게 유효기간인데 그 6개월 전에는 뽑아서 이제 각 병원 진료소들에 내보내면서 꼭대기 간부놈들이 통째로 뽑아가지고 골장마당에 내다 팔아서 착복을 하기 때문에 또 장마당에서는 낱개를 팔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2년 지난지 3년 지난지 모르기 때문에 약효 없는 걸 비싼 가격에 싸먹는다. 약 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북한이 무너진 다음에는 여기서 약이 들어가고 영양제가 들어가서 지금까지 우유가루, 분유가 들어간 걸 북한 어린애들은 한 그램도 못 먹었어요. 다 이민대 공사장 연락소 전투원 부대 여기다 들어갔지 한 그램도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은 못 먹었거든요. 그러나 북한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새로운 정권이 서면서 들어가서 그 정권과 합쳐서 들어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그 사업부터 해야 되겠죠. 우선 약이 들어가서 전염병을 잡고 전염병을 잡으려면 영양실조부터 몸부터 죽여 세워야 약이 돼가지 그 전염병 죽이겠다고 독한 약을 그냥 먼저 잡아야면 사람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정권이 변하지 않았을 때는 퍼줘야 오히려 독이 돼서 우리나라에 여기로 돌아오지만 그때는 주게 되면 저기 탈북자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나누어주고 막 선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진짜 인간에 의한 그 배려 하나님의 따뜻한 은총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그때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창원의 이 교회도 그때 저랑 같이 들어가서 큰 김일성 혁명을 써낸 것을 간판을 내리고 거기다 우리 세우자는 걸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경제 일꾼이신데 군사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북한이 이제 끊임없이 적화 통일, 대남 적화 통일을 전략으로 해왔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무기 같은 것이 혹시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그 전에 선생님한테 다시 하나 말씀드리니까 문재인 때 그 돈을 뭐 저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협작입니다.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고 돈을 저축해가지고 그게 먹다 지금 저쪽으로 가서 김정은이 다 살려줬어요. 그 돈 아마 진짜 통일된 다음에 그 돈 내놓으라고 하게 되면 한 푼도 안 나왔을 겁니다. 다 북한으로 보낸다고 하면서 절반 전에끼리 잘라 좌파들 다 쳐먹고 좌파 단체에 돈 다 대주고
제일 여기 돈 먹기 쉬운 게 교회들에서 국민 신자들 수고이가 북한 돈 문다고 하면서 돈 긁어마 가지고는 딴짓하는 게 보따리에다 돈 주머니 싸가지고 들어가서 김정은이 김정기한테 바치고 국조선 여자 끌어안고 저타기다가 나와가지고 간접질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마 문재인이가 그렇게 돈 모은 거는 한 푼도 남지 않고 김정은이한테 벌써 다 들어갔을 것이고 아마 좌파들끼리 자기 다 나눠 먹었을 겁니다. 그하고 이제 그 장로님께서 질문하신 북한에 숨겨놓은 무기, 물론 군사적인 무기는 뭐 저는 다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군수공장에서 10년을 복무한 군수공업자지만 대학 가기 전에 군수공장에서 10년 관계 350일이라는 군수공장에서 10년을 복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무기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은 대한민국을 깔고 앉을 만큼 큰 대한민국을 10번 죽이고도 남을 만한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핵폭탄 그걸 뭐 그다음에 제일 두려운 게 대량 살상 화학무기죠. 그건 어디다 언제 그건 뭐 나오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이 아무리 위성에서 꼭대기에서 내리다 봐도 지금 이번에처럼 어물폭탄에다 어물풍선에다 식어버리겠는지 재래식 포탄에다 쏘게 되면 아무리 위성에서 봐도 알려지지 않는 거고 그 어떤 숨겨진 무기 제가 제일 안타까운 무기는 북한이 숨겨놓은 거는 대한민국에다 숨겨놓은 무기입니다. 제일 무서운 무기는 대한민국 안에 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저는 북한에서 50년을 남아 살았고 북한의 대남 전략을 대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50년 동안 북한은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에다 뭘 숨겨놨는가 하면 수만 명의 간첩과 북한이 파견한 간첩 그 간첩들은 좌파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들 같이 애국자로 우파로 활동하는 간첩들 그 다음에 그들이 포섭한 전국 좌파들 그 다음에 북한이 각자 숨겨놓은 100여만의 민노총 이석기 부대 같은 민노총 그 다음에 남로당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지금 다 주민단체별로 다 묶어져 있는 친구 좌파단체 그것이 다 군사화되어 있고 소대, 군대, 중대로 다 째어져 있고 그들이 가진 무기가 다 지하에 숨겨져 있고 그들이 북한과 짜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겠다면 그 지령을 받은 다음에 노예는 어느 비행장, 노예는 어느 단위, 노예는 어느 부대에 타놨고 노예는 어느 경찰서 습격하고 어떻게 하라는 노예는 어느 경찰서를 어떻게 습격하고 무기를 빼앗아서 어떻게 무장하고 하는 것까지 대한민국의 북한 군대보다 더 많이 북한 군대가 지금 다 합쳐서 120만 모는데 대한민국에 따르는 군사는 거의 200만을 봅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60만 보는데 60만이 채 안 됩니다. 그것마저도 뭐 여자가 중대장, 전투부대의 여자가 중대장하고 그 다음에 부사관들을 여성 부사관으로 올해 여성 부사관 1000명을 뽑았고 작년도에 767명 뽑았고 2021년에는 388명을 뽑았고 해마다 72%씩 늘어나서 이제 내년도에는 한 2,500명 뽑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성 부사관들이 다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국군을 지휘하겠다 하는데 여기 젊은 분들이 계신다면 여성 부사관이 지휘하는 전투부대에 가서 싸워서 북한 군대와 이길 자신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국군은 무너뜨리고 지하에는 전쟁이 일면 북한이 인민군대가 내려오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탄약과 국군부대, 경찰서, 비행장, 미군부대 이것을 습격하고 올가매는 그 무장력이 대한민국 지하에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제일 두려운 무기입니다. 대한민국 군들이 제일 두려워해야 제 말 해도 감이 안 오죠. 그렇죠. 그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북한이 꽉 막은
대한민국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북한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더 문제겠지만 그보다도 제일 무서운 거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총 들고 대한민국 국군을 향해서 쏘고 미군을 향해서 쏘고 대한민국 경찰을 향해서 쏠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도 대한민국 경찰이 아닙니다. 솔직히 웬만해서는 제 말에 답변 책임질 수 있는가 하겠는데 책임집니다. 그게 주민자치 이혼이 많습니다. 알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는 밑에 농촌 불화까지도 다 긁어졌습니다. 윤석열이가 전쟁이 일어날 때 윤석열의 명령으로 국방장관의 명령으로 이루어질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6.25 때처럼 8.15 해방될 때처럼 제3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세 번째로 구원을 받기 전에는 대한민국 힘으로는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방도 대한민국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고 6.25 때도 대한민국 힘으로만 공산 세력을 물리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세 번째는 분명히 한반도가 살아남느냐 무너지느냐 하는 이 판가리에서 또 제3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힘으로는 대한민국 국군으로는 대한민국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질문도 있으시겠지만 시간도 있고 해서 마칠까 합니다. 우리 제가 아까 이야기 나눴는데 강상무사님 경남에 오신 거 처음이랍니다. 창원도 처음 오셨고 우리 멀리서 오셔서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하고 뜨거운 박수로 우리 다 소개드려야 되는데